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카메라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알파7 마크 4 그리고 FX3를 비교해 볼 거예요. 이 FX3는 알파7 S3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알파7 S3와 비교도 되실 겁니다. 물론 뭐 외관 차이는 좀 나지만요. 자, 그럼 시작해보죠. 일단 마크4는 전작과 거의 동일합니다. 대신 조금씩 달라졌죠. 상단에 모드 다이얼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 사진, 영상, 슬로우 앤 킥 이렇게 모드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다이얼이 총 2개가 있습니다. 락을 걸 수 있는 기존에 이 노출 다이얼로 사용됐던 다이얼을 커스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면에 다이얼 하나, 뒷면에 기본 다이얼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다이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FX3보다 하나 더 많죠. 대신 커스텀 버튼은 조금 더 적습니다. 전면에는 전혀 없고요. 상단에 하나, 렉 버튼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뭐 셔터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커스텀 1, 커스텀 3, 쓰레기통 모양의 커스텀 4까지 총 4개의 커스텀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입력 단자는 동일해요. 두 제품 모두 풀사이즈의 HDMI, USB-C, USB 5핀, 마이크, 이어폰 단자. 얘가 아래 위로 열린다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자, FX3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간지가 철철 흐르게 생겼고요. 정말 외관은 마음에 들어요. 냉각 시스템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요. 여러가지 액세서리들을 쉽게 장착할 수 있는 나사 홈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커스텀 키가 많죠. 상단에만 3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전면에도 렉 버튼, 그리고 아까 전원이 달려있던 부분에는 디지털 줌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뒷면도 아주 심플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죠. 단점이 있다면 모드 다이얼이 소프트웨어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이얼은 총 3개의 다이얼이 있습니다. 전면에 하나, 그리고 뒷면에 엄지손가락 쪽에 하나, 기본 메뉴 조작 다이얼. 그리고 크기는 조금 큰 편이에요. 마크4보다는 큰 느낌입니다. 그립은 이런 식으로 잡게 돼요. 엄지손가락으로 조절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FX3는 이 XLR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탑핸드를 기본 제공을 해주죠. 이것도 상당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지의 끝, 바로 탈리 램프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불이 들어오고, 뒷면에도 상단에 LED, 전면에 여기 탈리 램프. 그래서 3가지 방향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바로 직관적으로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입력 단자는 동일한 구성이에요. 풀 사이즈의 HDMI, USB-C, USB 5핀, 이어폰, 마이크. 마크4보다 안 좋은 점은 이게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LCD를 돌릴 때 조금 불편합니다. 대신 LCD는 조금 더 좋죠. 이게 144만 닷이고요. 마크4는 103만 닷. 이번 알파7 마크4는 포트2 10피트 촬영을 내장 레코딩으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랬던 S 시네톤도 내장되어 있죠. 즉 앞서 말했던 것처럼 4K 60프레임과 4K 120프레임에서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제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일단 처음에 보시는 게 120프레임으로 촬영된 바람에 휘날리는 식물의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처럼 슬로우를 걸면, 그러니까 24프레임 기준으로 넣고 봤을 때는 최대 5배까지 슬로우를 걸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감각적인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날 거예요. 분명 60프레임에 2.5배 슬로우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다음으로 촬영한 깃발 사진을 보시면 좀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알파7 마크4의 최대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 60프레임으로 슬로우를 걸었을 때 모습입니다. 깃발이 살짝 어색하게, 뭔가 잔상이 조금 남는 느낌으로 슬로우가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두 화면을 직접적으로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이 부분은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평소 촬영 습관에 따라 120프레임 촬영이 많다면 이 FX3가 더 좋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4K 60프레임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크롭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셀카 촬영을 60프레임으로 하지 않는다면 크게 단점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렌즈가 없고 또 센서 크기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심도 표현에 조금 불리해진다는 점은 FX3보다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화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4K 24프레임에서 화질이 어떤 게 더 좋을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파7 마크4는 3300마하소 센서를 모두 활용해 7K로 촬영 후 오버샘플링을 통해 4K로 변환을 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확대를 해보면 알파7 마크4가 조금 더 선명한 게 느껴져요.
또 궁금했던 점은 60프레임도 차이가 없을까 였는데요. 알파 7 마크 4도 이 센서를 많이 줄이는 형태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60프레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FHD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직접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색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처음 보고 계시는 이 클립은 FX3로 S-Log3를 활용해서 촬영한 장면입니다. 거의 큰 차이가 없죠. 물론 붉은색이 살짝 달라지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색상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S-Cineton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붉은색을 표현할 때 마크4가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경쾌한 느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들어간 크리에이티브 룩 거의 똑같아요.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컬러 사이언스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끝 나누기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AF입니다. 사실 AF는 테스트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할 정도로 소니가 좋죠. 보신 것처럼 얼굴을 거의 놓치는 적이 없었고요. 배경에 AF가 맞았다가도 제가 화면으로 들어오면 바로 제 얼굴을 잡죠. 그리고 알파 7 마크 4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잘 잡죠. 제가 느끼기에 알파 7 마크 4가 조금 더 좋다고 느꼈어요. 저조도 환경에서는 알파 7 마크 4가 조금 더 잘 잡더라고요. 바로 저조도 장면 보여드릴게요. 거의 극한의 상황에서 확대를 해봐도 두 제품 모두 비슷한 노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저조도 환경만큼은 FX3가 좋죠. 근데 알파 7 마크 4도 너무 좋아서 얘의 장점이 좀 퇴색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듀얼 ISO를 통한 노이즈 억제력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FX3가 더 좋긴 했습니다. 더 고감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니의 좀 고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 롤링 셔터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자세히 보면 FX3가 롤링 셔터는 더 좋긴 해요.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었고요. 알파 7 마크 4는 나무가 휘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또 기능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손떨방이죠. 손떨방 장면도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떨방 테스트 표준입니다. 표준. 천천히 걸을 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설정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할 거고요. 배터리도 비슷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녹화 시작. 거의 50분 동안 녹화를 했고요. 얘도 5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뒤를 만져보면 아주 뜨겁긴 해요. 마크4는. FS3는 뜨겁지도 않습니다. 차가워요. 아무래도 지금 방안 온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게 여파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테스트를 했을 때는 스위블 디스플레이를 덮고 테스트를 했잖아요. 30분 만에 발열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 테스트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발열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의 비교가 구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똥봐.